제1기획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 개념으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4%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 제1기획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플레이리스트라는 그 제목으로 그 뭘 또 음악을 이렇게 그 방송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기업 홍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건지, 여기 뭐 제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혼술러에게 바치는 플레이리스트라고 이렇게 그 유튜브로 방송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브이로그를 또 그 제목으로 또 하는 게 있는데, 그 제1기획 그 여직원인 것 같은데, AE가 이제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개하는 카페 해서 이태원 근처에 있는 카페를 소개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어떤 광고 회사로서 어떤 그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매출 재료비에 해당하는 변동비를 외주 제작비로 인식을 한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은 여기 매출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광고 제작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6,114억 원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는데, 그 광고 제작비가 45.8%나 크게 증가해 가지고 스루풋은 금액상 16%밖에 증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스루풋률은 5.1%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은 이제 그 13.6%가 증가를 해서 스루풋률보다 운영비용이 적게 증가를 했으니까 그 생산성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그 45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 서비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원가 회계하고 스루풋 회계하고 그 영업이익의 차이는 그 대부분 안 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추세고요. 단지 그 서비스업에서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를 뭘로 인식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제작비가 이제 외주 제작비라고 계정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4,20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 무려 45.8%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13.6%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이라고 그 제조업의 언어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장 운영 비용, 그 광고 제작을 하면서 현장에서 쓰는 돈을 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3%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외주 제작비가 그 재료비 성격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증가했다, 상승했다,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다. 이제 외주 제작비의 어떤 단가들이 좀 상승 추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883억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6.4%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9명이 증가했고 상반기 평균 임금은 6,530만 원. 그래서 그 연간 한 1억 3천 정도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매우 높은 연봉 수준의 기업이죠. 지급 수수료율은 거꾸로 그 2.5% 감소했는데, 특별히 IT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산 비용을 IT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3.7%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외주 제작비가 그
이 재고 회전율 대신 외주 제작비의 그 회전율을 본 건데 1.03회전으로서 0.01포인트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픈율은 5.1%가 그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의 흐름이면은 그 어떤 회계가 투명하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아마 손익계산서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 그 외주 제작비가 증가한 것이 가격이 인상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하지만 뭐 큰 인상은 아니겠죠. 이런 건 뭐 참고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1.1회전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좀 그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 매입 채무에 대한 이 지급 속도도 좀 빨라졌습니다. 본인들이 그 수금하는 속도보다 이 협력업체한테 외주 제작하는 협력업체한테 이 주는 돈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이거는 광고 업계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업에서 대부분 그 공사를 외주비로 처리하는데 직영건설이라는 게 직영인원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죠. 건설회사는 것은. 그래서 이 현금을 줘야만 움직이는 거니까 광고 제작을 하면서 이제 광고라는 것도 어떤 그 영화처럼 복합 종합 예술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출연 모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탭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구조물들을 또 지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고를 찍어 놓고서 또 녹음하는 과정, 뭐 이런 것도 또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외주 제작비 한 군데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공급사슬 구조로 이렇게 돼서 최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음이 파이널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하청을 받는 곳은 녹음 회사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대금 지급들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제일유액은 빨리 줬지만, 자신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 중간에 있는 공급사슬에 있는 체인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매출액을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그냥 단순 2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익분기점 방식을 그래도 한번 써보면은 영업이익이 2배로 증가한다고 봤을 때 한 1조 2천억 정도 매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게 상반기 실적이니까 외주 제작비의 어떤 단가들이 한 3% 정도 인상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상반기 분석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하반기에 한 3% 정도 외주 제작비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하면은 한 1조 1조 2,594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는 일반 제조업들이 요즘에 가격이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345%고요. 그 다음에 대신 T퍼로서는 T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5.24%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0.42%, 그 다음에 외국인이 32.74%를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모건스탠리, JP 모건 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지분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제1계획은 뭐 광고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소개한 것은 인쇄, 출판, 광고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설명으로는 한국방송 공사가 아니고 방송공사라는 게 생겼죠. 전두환 시대 때. 뭐 이걸 통폐합해 가지고 거기서 광고를 싸우지 말고 배분해 주는 식으로 한다 해 가지고 덤핑 방지를 위한 거라든가 뭐 그런 좋은 뜻으로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공중파 광고를 그 얻어내는데 거꾸로 그 공평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 같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과 광고 대행 계약에 관한 계획을 체결하고 광고 대행을 수행, 광고물 제작, 판매 등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광고 시장에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것, 이런 그 공사 이런 것들이 이 문제는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의문시스럽습니다. 옛날에 그 해놓은 거를 그러면은 그 옛날 그 전두환 정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게 계속 존속하는 이유는 만들어 놓으니까 지들이 또 편하고 또 좋다. 거기서 그래서 그 뭔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류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없애는 거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야나 그건 똑같은 거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는 게 이 광고 개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광고업, 아니 모든 업종의 최상층을 지배하는 곳이 꼭 재벌이 있는 것이 한국 재벌 구조의 특징인가?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산업 구조의 특징인가? 라는 말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됐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한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대형 자본을 형성을 했어야 되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기업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그 광고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이 최종 그 대형 광고 회사가 꼭 그 재벌이 아닌, 그러니까 재벌들은 이런 계통은 좀 손을 놓고 좀 다른 시장에서 놀아라. 그러고 싶습니다. 뭐 몇 군데 또 다른 그 이 대기업에서도 그 운영하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일단 뭐 제1계획이 제일 크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삼성 같은 그 이 재벌 그룹에서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그 민간 그 자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들이 좀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1계획 상반기 그 실적을 말하자면 분석을 해서 그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미래에 어떤 그 다른 그 대형 광고 회사가 어떤 그 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또 뭐 그 외국 자본이 뭐 들어오든 어떻든지 간에 또 민간 자본이 또 어떻게 또 크든 뭐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뭐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분석 내용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